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당시에 뭐 친일 행적이 있던 분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 때는 또 공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쵸, 뭐 반성하고 일단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친일 청산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더라면 그 전에 이미 끝났죠. 끝났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같은 멤버들이 고스란히 또 자리에 앉아주셨네요.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녹화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열심히- 거죠? 그렇죠. 왠지 느낌이 계속 한동안 볼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지난주에 뭐 희생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좀 더 추가로 지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의병의 역사에 대해서 고증과 연구 뭐 좀 그런 체계적이고 치밀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 호남 의병의 역사, 그 이제 호국 보훈의 역사의 차원에서 좀 이걸 정립을 하고 그걸 좀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그런 걸 좀 만들고 그걸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못했던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밤에 잠을 좀 못 잤는데 그 잠깐 이제 정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남한 대침투 작전, 아마 이런 이름일 건데, 그러니까 의병들을 호남 지역에서 의병들이 워낙에 세력이 강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일본들이 안 되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큰 병력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이끌고 이 의병들을 거의 말살시켜 버릴 정도로 병력을 투입했던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라도 좀 더 다루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뭐 그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번 시간에 달아질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이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일단 국립묘지가 추가로 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국립묘지가 현충원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뭐 보훈처에서 제주도와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국립묘지에 한 5만 개 정도를 좀 증설을 시킬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435억 원이 투입돼서 이 묘지를 좀 추가로 늘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든가 뭐 생활자정수당, 뭐 여러 가지 뭐 뭡니까 또 뭐 간호수당 그리고 또 사망 일시금 이런 걸 좀 지급해 왔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그 후손들에 대한 뭐 취업 알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구입 자금을 대부하거나 뭐 생활 안정 자금을 이렇게 대부해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차등화해서 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광복회라든가 국가 유공단체에게 보훈단체에게 민간단체 보조금은 이미 이제 계속 지급해 왔고 또 국가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 위로금을 일시에 지급하죠. 그리고 그 국가 유공자의 어떻게 보면 자손이 없을 때는 가장 뭐 가까이 지냈던 같이 뭐
살았던 분에게 이게 지급을 하거든요. 뭐 이런 그 제도 자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좀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학을 진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할 때는 이제 유공자들에 대한 그 입학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례 조항이 있죠. 예.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유공자는 없는데 이런 저 혼자 개인적으로 불만을 아닌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네, 오히려. 그래서 든 생각은 이런 것들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저는. 국가 유공자라는 이름을 받기까지의 그 이전의 고통의 나날들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그렇죠. 시간들이었을 건데 이에 대한 보상치고는 오히려 더 적은 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지금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뭐 이런 뭐 유공자 유족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우를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유공자분들이 뭐 많이 대부분 돌아가셨을 테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가장 큰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다 팔아서 자기 삶을 바친 거죠. 네. 그러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지금은 더 어렵게 사시는 걸 보면 친일파의 후예들은 잘 살고 너무 잘 살죠 또.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네. 이수진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현충원에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친일파의 묘를 파묘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논란이 일기도 있는데 2009년도에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1명의 친일파 친일 인물이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도 보훈처장과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법, 그러니까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까지 했는데 결국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친일잔재 청산과 그러니까 애국지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땅한 대우와 구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역사적인 심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당시에 뭐 친일 행적이 있던 분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때는 또 공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는 모습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이거를, 그쵸, 뭐 반성하고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무게를 질 수 있었으면 참 편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해방 직후에 철저하게 친일 청산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미 그들은 그 전에 이미 끝났죠. 끝났죠. 사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좀 정부가 나서서라도 딱 선을 정확히 거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엄연하게 그 해방 후 70년 넘게 그들이 엄연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호남권의 최초로 호국 보훈 기념관이 건립이 되는데 순천에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순천 이 팔마체육관 인근에 이 192억을 투입해서 지상 3층 규모로 이렇게 건물이 좀 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순천시가 이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고 이곳에 또 기존의 지역에 있는 현충탑을 이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호국 보훈과 관련된 어떤 건물이나 시설들을 함께 이렇게 센터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뭐 상설 전시장, 예. 뭐 체험 교육관, 그리고 뭐 영상실, 뭐 네네. 다목적 강당 이런 걸 조성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나라 사랑의 어떤 상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호남 의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병 정신인 우리 호남 정신이 살아있는 이 호남 지역이 뭐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의병 역사 기념관이 사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전남도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기로 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사당, 국내 유일의 안중근 의사 사당입니다. 하얼빈역에 잠입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리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안중근 의사.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해남군도 가세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남 지방의 의병과 수군들이 12척의 범선으로 133척의 외선을 격침시킨 곳 울돌목. 정유재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만여 명의 의병이 묻힌 만이총도 해남에 있다며 역사공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남도병 역사공원이 해남군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서 민간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유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발족식 그리고 서명운동, 그다음 세미나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13개 시군이 유치 의사를 밝히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9일 남도의병 역사공원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원래대로 했었으면 지난해 이미 공모가 다 돼서 예, 예. 모든 사업이 진행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려왔단 말이에요. 예,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영역 결과를 보면은 그 선정 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현재 12개 지자체 그러니까 뭐 한평, 나주, 뭐 고성, 해남 이런 곳에서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는 늦어도 설계를 해야 되고 내년에는 이제 착공을 한다.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 사업 설명회가 이제 3차가 끝났으니까 최근 끝나서 이제 대상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앞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지자체들이 왜 자꾸 이렇게 역사를 전면에 안 내세우고 있느냐 좀 이런 불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정작 또 이 역사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480억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자체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가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또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도 아무튼 구미가 당기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단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지사가 밀고 있는 가장 뭐 큰 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남도의병 역사공원이. 그렇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도 뭔가 같이 가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어떤 과열 경쟁이 좀 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예. 그 뭐 호남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남 서남권 같은 경우는 뭐 진도나 이렇게 뭐 해남 이쪽은 애향의 이미지가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전남의 의향의 이미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호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 전남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새로운 어떤 역점 시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단체장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는 뭐 천천히 평가해 보면 나오겠지만 유독 이제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호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역대 지자체들 뭐 이렇게 광역 단체장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 활용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참 웃긴 게 이걸 하나 톡 던져놨더니 지자체들이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 10만 5천 평의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 10만 5천 평 정도의 그 남도 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아니면 여기가 적지다, 적합한 지역이다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평가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니까 아마 이게 원란에 어떻게 될지 전남 지역의 뭐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지자체들도 부담이겠는데요. 사실은 그만한 부지를 예, 10만 5천 찾아낸다는 자체가 예. 이걸 부지를 어쨌건 이렇게 마련했습니다는 내 돈으로 어쨌건 마련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자체 돈으로는 마련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적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적합지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어필할 때 사용할 수 있죠. 뭐 말씀해 주셨듯이 부지 확보가 제일 큰 문제긴 한데 또 이 세부 내용을 보면은 역사적인 상징성이나 인접 관광지와의 연계성 뭐 이런 그런 세부 것까지 다, 항목들이 예,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요건을 다 충족되는 부지를 찾으려면 정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한 10개 지자체들이 좀 이렇게 경쟁 구도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남하고 보성이 가장 치열하게 현재까지는 경쟁하고 12개 있지 않나. 지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군 지역입니다. 그렇죠. 군 지역이 이 정도의 어떤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 뭐 근데 왜 유독 이렇게 보성하고 해남이 좀 심하게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니까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와 마주하고 있는 울돌목이 있고 또 뭐 서선대사의 유적물을 뭐 유적지가 있고 그런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저기가 있죠. 어떻게 또 보면 명랑의 역사적인 역사 자체가 있고, 있으니까. 뭐 관광수월래가 네. 있고 그것도 뭐 호국의 의미에서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역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마 심사 기준에 아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아요. 또 보성도 보면은 이제 뭐 의병장 중에 보니까 머슴살이 의병장 뭐 안규홍이라는 사람이 보성 출신이기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재필 박사라든지 기념 홍합 나철 예, 기념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 보성이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성에서는 이런 곳에 연계해 가지고 또 다른 뭐 관광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력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보성군이 그 보병 의병사를 발간을 했는데 보니까 한 777명을 발굴을 했더라고요.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책이 총 3권이에요. 3권인데 뭐 1권은 인물 자료해서 777명에 대한 인물 소개가 좀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사건 자료해서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선양 자료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가 사업이 좀 진행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777명이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 사업이 이 책을 발하자라고 해서 사업 추진 2년 만에 이게 완료가 된 거를 보면 그 전에 조금 보성군은 어느 정도 좀 이 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 사업이 좀 구축돼 있지 않았나. 보성 쪽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해남은 좀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남도 보니까 뭐 조선말 항일 의병 투쟁지의 마지막 격전지 뭐 실저감, 그다음에 호남 최대 항일 운동 단체인 전남 운동 협의회의 중심지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켰던 서선대사 기념관이 대흥사에 있고 그리고 울돌목과 마주하고 있고 또 명랑대첩 축제 자체가 그렇죠. 전남도가 주관한 거지만 해남과 진도와 진도가 해남이 이제 예. 통합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주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유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만들기가 좀 쉽죠. 예. 아니 그러면 만약에 뭐 어딘가는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일 것 같은데 국비가 확보가 됐나요? 아직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480억 원을 잡고 국비 50% 그리고 도비가 25%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25%를 담당하는 걸로. 그 25%를 부담할 능력이 좀 더 있긴 있어야 해야겠네요. 네.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그래서 같아요. 480억 중에서 25%가 네. 적지 않는 예산이 되는 거죠. 참 뭐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이 역사공원을 통해서 진짜 좀 제대로 된 이 호남 역사를 좀 바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시간 변경된 건 아시죠? 그 매주 우리가 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또 이렇게 나눠서 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 호국보훈의 달 관련된 이야기들 좀 이어가야 될 텐데 좀 고민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전남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